본의 아니게 네 번째 영상. 앞으로 1시간 내지 1시간 반 더 진행을 한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녔을 길은 아닌데 이상하게 거미줄이 없네. 어제까지만 해도 비가 와서 그런가. 이따가 복귀할 때는 거미줄이 많으려나. 아무튼 계속해서 그 두 번째, 세 번째 영상에서 지금 왜 사는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 스스로에게 던지고, 누차 어렸을 때부터 던져왔던 질문이고, 솔직히 그거에 대한 답은 명확하게 없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설령 그 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답이 됐든 간에 의미가 크게 없으며 부질없다. 우주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굉장히 소소한 일일 뿐이고, 사람들이 지나쳤었나봐. 거미줄이 일부 훼손된 거 보니까. 그냥 한 개인의 역사일 뿐이고, 그것이 인류에게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줬든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엄밀한 의미에서는 모두가 다 부질이 없다. 부질없다. 설령 내가 또 한 번의 예수처럼 삶을 살아간다 한들, 또 한 번의 또 한 세대의 붓다처럼 삶을 살아간다 한들, 그게 큰 의미에서 인류 역사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이 과연 어떤 큰 의미를 담고 있을 것인가. 아까하고 똑같은 말을 여기다 또 써놨네.
얼마나 대단한 뭐 그것도 아니더만 저리. 저런 안내문을 써놨길래 제법 기대를 했더니만 뭐 수령 도원 글쎄 그런 에너지가 별로 안 느껴지던데. 이제 다시 지금 계속해서 이제 내려가다가 수락계곡인가 뭐 수락폭포 그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난 다시 복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왔던 길을 다시 가야 한다는 이게 참 좀 그래. 지난번에 버스를 타고 왔을 때는 아무 데서나 버스를 타면 됐으니까 다시 복귀해야 될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왔던 길을 다시 가야 된다는 게 좀 그래. 더 많은 곳을 탐방할 수 없다는 제약이 생기거든. 만약에 다시 복귀를 안 해도 된다면 더 많은 곳을 탐방할 수 있을 텐데 다시 복귀해야 되니까. 이 신발이 밑창이 좀 구멍이 났나, 물기가 좀 올라오는데 물기 있는 데를 걸까. 여기서부터 거미줄이 있네. 오늘도 여전히 햇살이 뜨겁구나. 따갑구나, 따가워.
절에 경비도 있고, 그 산악용 사륜 바이크도 있는 거 보니까, 이 산길 말고 그냥 길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 길을 못 봤네? 나의 제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나의 도시. 세상에 그 어떤 법칙도 통하지 않는 나만의 제국, 나만의 도시. 적어도 그 공동체적인 삶을 공유하는 그 도시 안에서는 세상에 그 어떤 법과 규칙 따위는 통용되지 않는다. 오직 우리들만의 규칙과 법 안에서만 움직인다. 마치 자기 집 안에서, 여기서는 검들이 좀 있기 시작한, 자기 집 안에서는 자기 마음대로잖아. 세상의 규칙 뭐 그런 건 존재하지 않잖아. 물론 그것이 예를 들어서 부부간의 관계에서 어떤 그 규칙들이 서로 동의하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법칙이라 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 세상의 법칙과 대립이 되면서 세상의 법칙의 잣대를 갖다 대게 되지. 그럼 서로 동의만 한다면 세상의 법칙이 어떻든 간에 둘만의 법칙으로 충분히 그 공간 안에서는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영이 될 수 있듯이 그런 한 가정의 법칙은 그 가정 안에서 통용되듯이 우리가 건설하려는, 내가 건설하는 도시 안에서는 우리들만의 규칙 안에서 세상과 규칙과는 다른 상태로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나는 가능하다면은 최대한 생활 방식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원시적인 형태로 우리 공동체 인원들은, 그냥 나의 백성들이라고 할게. 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한다. 모든 것은 세상의 법규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법규에 따르지 않고 우리들만의 좀 더 자연 친화적이고 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측면에서 모든 게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보다 건강한 상태로, 보다 자연적인 상태로 작용될 수 있도록 세상이 언제부턴가 지정한 그런 규범이 아닌 우리들만의 규범대로 생활 방식을 만들고 살아갈 것이다. 가령 어느 원주민들은 거의 발가벗은 채로 살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사회 문명이 들어서면서부터 옷으로 치장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물론 패션의 의미에서 아름다움이나 어떤 그런 자신을 강조하는 패션의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그 외에 뭐 몸을 보호한다거나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상 옷을 입고 있는 자체는 좋은 게 아니거든 사실은.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라면 하루 종일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옷이 헐렁한 옷이든 쫙 달라붙는 옷이든 몸에 걸치고 있는 순간 피부를 자극하고 어쨌든 피부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입고 있지 않는 상태보다는 좋을 리가 없거든. 그래서 잠자는 순간만이라도 옷을 입지 않고 자연스럽게 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듯이, 이미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는데 사회 문화적인 어떤 패턴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지를 못하지. 그러나 우리 공동체 그 도시 속에서는 외부의 출입을 완벽하게 차단할 것이며 우리들만의 규칙 안에서 생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종의 한 가정처럼 그렇게 사회의 일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우리는 출입구의 자체부터 이제 통제가 되지. 일반인들은 들어오지 못해.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족들은 그렇게 이 안에서는 자유스럽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굳이 그것이 좀 보기가 거북스럽다면 아주 몸에 크게 부담을 주지 않는 가벼운 가운 정도를 걸치는 것으로, 이게 처음에 익숙지가 않아서 어색할 수도 있는데, 내가 20대 때 누드화 수업을 처음 받았을 때 느낌처럼 내가 그랬잖아. 물론 이제 20대, 10대에도 여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여자의 나체를 뭐 볼 일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그런 경험이 없단 말이야. 근데 20살 때, 이제 막 20살이 됐는데 누드화 수업을 하는데 예쁜 아가씨가 옷 한올하게 걸치지 않고 앞에 모델로 서 있는데, 그게 쉽게 금방 적응되기는 어려운 일이지. 근데 그것도 금방 적응되더라고.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도. 누드 모델일 뿐이지 더 이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그런 나체로 서로 함께 지낸다고 해서 처음에는 그게 상당히 어색하고 뭐 그럴 수는 있어도,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 될 거라고. 지극히 자연스럽고, 오히려 또 그런 뭐랄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몸매라고 할까, 그런 데서 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 또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 스스로도, 우리는 지금 몸을 가리고 옷으로 치장을 해서 옷 자체로 지금 내 몸매를 어떤 식으로든 보정이지, 보정이 가능하고, 약간 보이기 싫은 부분을 좀 가릴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자신의 몸을 더 관리하고 더 멋지게 하기 위해서 더 신경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스스로 관리를 해서 몸매를 가꿔야만 아름다운 몸매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서로 좋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고, 사실 그런데 아무리 옷을 가리고 있어도
인간 역시 본능적으로 그런 서로에게 호감이 가는 그런 걸 느끼거든. 동물적인 감각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다 누구에게나 있어. 이성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똑같은 여자를 보더라도, 똑같은 이성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반하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한테는 전혀 그런 게 아닐 수 있는 자기만의 콩깍지 같은 거. 어쨌든 그렇게 확실하게 적나라하게 서로가 옷 한 올하게 걸치지 않은 상태로 서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게 정확하게 더 끌리는 그런 사람들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자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건 나만의 극단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느 정도 수행을 하는 자는, 깨달음의 공부를 하고 있는 자는, 이건 나만의 기준인데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내 말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런 공부를 하는 사람은 그게 마음적 공부든 정신적 공부든 어쨌든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은 육체도 자연스럽게 그런 상태에 적합하게 변화되기 마련이다. 변화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고 나는 보는 거거든. 가령 예를 들어서 수행을 하는 자가 엄청나게 배가 나왔다거나 몸매가 그다지 보기 좋지 않은 상태라면 나는 이건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이게 진정한 조화를 이루고 심적 조화와 뭐 생각의 조화든 어떤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몸도 조화롭게 가장 아름다운 형태로 군살 없이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나는 그렇게 본다는 얘기지, 관점은. 그래서 그냥 겉모습만으로도, 옷 한 올하게 걸치지 않은 겉모습만으로도 이 사람이 얼만큼 공부를 잘 하고 있는 것인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그냥 그럴듯한 표면적인 보여줌만 그런 게 아닌 그런 내면의 진정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육체도 조화롭고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야 하고, 그렇게 지금 그런 몸을 이루고 있는 게 맞다. 난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런 게 아니라면 뭔가 지금 제대로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우스개 얘기지만 장편 무협 소설에 보면은 고수일수록 아름다운 몸매를 지녔거든. 그 고수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 굉장히 아름다운 몸매, 날씬한 몸매이면서 유수한 용모도 충분히 이게 변하는 거거든. 이게 어떤 인상이라고 할까? 본 바탕이 좀 뭐 미남형은 아닐지라도 수행 과정에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조화로운 생명 에너지, 정신적 에너지, 육체적 에너지를 조화롭게 다스리면서 공부해 나가는 사람이라면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무협 장편 소설에서 표현하는 그런 아름다운 몸매, 아름다운 인상을 지니고 있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지 않은 몸매를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은 인상을 풍긴다면 그는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말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러기 전에 앞서 스스로를 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나 또한 모든 측면에서 내가 내 스스로 내 몸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예를 들어서 옆구리 살이 만져지고 이런 것들이 싫다고 그랬잖아. 아무튼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나아가서는 다시 내뱉는 말투, 목소리,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매우 조롭고 아름답고 완전해야 된다는 얘기지, 내 말은. 그리고 그 완전함에 점점 가까워져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하물며 글씨체라든가 그 모든 것이 다 조화로워야 돼. 아름다워야 되고, 그 사람의 몸짓, 행동, 말투, 생각, 심지어 손가락의 움직임까지 아름다워야 한다. 이 길이 제법 험하네. 이러니까 오래 걸리는구나. 키로수는 얼마 안 되는데. 내가 그렇지 않아도 오늘 어떤 산행을 할까 하다가 그 스락 폭포 가는 주차장에서 혹시 다른 방향으로 올라가는 길이 없을까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내가 오늘 우연히 이 길을 찾지 못했다면 아마 이 길을 반대로 가고 있었을 수도, 반대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우연치 않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네. 어제부터 목이 살짝 아픈데, 폭포가 바로 나오는가 본데. 그럼 그때 봤던 그 산길이 이 길인가 보다. 내가 글로도 가봐야지 했었거든. 계속 내리막길이네. 거미줄이네. 이 참,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왜 거미들이 딱 얼굴에 쥐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럴 수도 있겠다. 각각의 위치에 있었는데 뭐 가슴에 스치거나 이럴 때는 응? 다른 데 스칠 때는 잘 못 느끼다가 얼굴을 스칠 때는 느끼는 거지. 뭐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 검질이 항상 얼굴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각도에 있는데 다른 데 있을 때는 잘 모르다가 얼굴에 스칠 때는 이제 얼굴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내가 느끼면서 왜 거미줄이 이렇게 얼굴에 위치에 쳐 있는 걸까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 반문 질문과 반문의 차이가 뭐야?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또 드네. 질문은 그냥 순수하게 질의를 하는 거고, 반문은 약간 반대 의견을 가지고 반의적인 의미에서 문제를 제시하는 건가? 질이 안 좋아, 이게. 폭포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지금 한참을 내려왔는데 다시 또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땀은 별로 안 나네. 살짝 머리가 아프네. 아, 시원하다. 겨울이었으면 괜히 차가운 바람이 있을 텐데. 아, 집 안에 놓고 갈까? 이거 불편하네. 폭포 소리는 들리는데 폭포가 보이질 않네. 한참을 내려가는데
장난이 아니구나. 거의 다 왔나 보다. 각각도 들리는 것이. 아, 오늘 햇살이 엄청 뜨겁구나. 물소리가 들리는데. 폭포 소리가 아니었는데. 지난번에 왔던 길인데 왜 이렇게 생소하지? 이런 다리를 건넜구나. 뭐가 있는지. 이런 게 있네. 한 10분만 더 가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복귀를 해야 되겠네. 지난번에도 이 길을 갔었나 기억이 안 나네.
여기도 폭포인가. 한참을 가야 되구나. 폭포 가서 구경한다고 별 볼 일은 없는데 어떻게 하지? 돌아갈까? 여기서 한 10분 더 가야 폭포가 나올 텐데 다시 귀가할 걸 생각하면 빠르게 가서 폭포를 보고 올 것인가. 이왕 왔으니까 폭포를 보고 가야 되나. 오늘 폭포를 보러 온 게 아니니까 폭포까지 갔다 오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일단은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복귀.
그러니까 난 사람들이 많은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자,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시 복귀하면서 촬영하는 거예요.